그동안 뭐 했습니까? 삼적 동자도 합니다. 이거 왜 하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자는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이 새끼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그 종이신문을 여러 개를 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종이신문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딱 그 출근할 때 보니까 이제 중앙일보 이게 일면이 딱 보이더라고요. 중앙일보 일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선거 40일 앞 문 대통령 가덕도에 배 띄웠다 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의 이제 사진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부산 선거 41일 앞을 강조한 거는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보니까 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뭐 대통령학연구소 소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임동욱 씨라고요. 한국교통대 교수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킬 만한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으나 이번 같은 규모는 전례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덧붙이는 게 참 이게 서글픕니다. 시비가 돼도 지지층 결집 등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이직거리를 해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밀어줄 어떤 미친 지지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지성과 양심의 무덤입니다. 자, 선거 개입 이거 혐의도 엄청나게 중대한 혐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문재인 이자가 동행했던 사람이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이거든요. 울산시장 그 송철호는 경찰의 어떤 선거 개입 혐의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갖다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수는 1심에서 유죄 나왔죠. 2심에서 뭔가 좀 이게 좀 조금 뒤집혔는데 어쨌든 피의자가 분명합니다. 사실은 아주 중범죄자입니다. 근데 이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돌아다닌 겁니다. 이게 자,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검토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그랬습니다. 15년간 지체되어온 사업을 지금 시작한다고 그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 4년차가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곧 5년차 들어갑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은 집권 초기에 원래 시작을 했어야 됐죠. 근데 안 했던 거거든요. 삼적 동자도 합니다. 이거 왜 하는지. 오그돈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가지고 사퇴하면서 재보궐선거 생기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불리한 선거를 만회해 보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자가 만든 그 당헌 당규에 의한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민주당은 서울 부산 재보선에 후보를 갖다가 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자가 그랬습니다. 당원들의 뜻이 그러하니까. 근데 그 당원 투표를 했는데요. 그 투표가 그거는 사실은 나름대로 어떤 절차나 요건들을 갖다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갖다가 뒤집었거든요. 우리 정규재 개혁자유연합 부산시장 후보께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좀 가열차게 날카롭게 이렇게 정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언론이 완전히 쌩까고 있죠. 자,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한편으로는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 포퓰리즘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을 원래 가져야 마땅한 언론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혁자유연합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 개인의 이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대 어떤 시위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 전 세계에 그 바다를 갖다가 매립해서 만든 공항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 그렇죠. 그 다음에 오사카 앞에 있는 간사이 공항도 그렇고 홍콩 청라코 공항도 그렇고. 그런데 가덕도처럼 말입니다. 바로 태평양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외에 많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이거 공항을 갖다가 매립을 갖다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5만 원짜리로요. 그 거대한 공항을 갖다가 5만 원짜리로 쫙 듣는다 그랬을 때 보니까 18조 정도 들더라고요. 만 원짜리로 하니까 한 4조 들더만요. 이게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은요 그냥 돈다발을 갖다가 가지고 그냥 돈을 매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이자의 사진을 갖다 보면서 오늘 제가 열을 갖다가 그냥 냈습니다. 아침 출근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출근하는 제 아내한테서 사실은 핀잔을 제가 먹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화내냐고. 원래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가 있지. 저는 이자가 지금 역사의 길이 남을 역겨운 장면, 한탄스러운 장면이 참 수십 개를 연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2017년 2월 6일 날 이자가 이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고시 공시생 정리하러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직전에 공공부문 81만 개 공약을 갖다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이 장면입니다. 이제 4년이 흘러가지고 2월 25일 날 연출했던 지금 이 장면인데 가장 어떤 역적고 한탄스러운 장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정말로 이 국가와 민족의 어떤 존망을 이렇게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기들이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1991년생부터 95년생이 70만 명 이상 태어났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입니다. 이게 그 뒤는 이게 6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자, 그런데 그래도 2003년부터 2016년까지는 40만 명대가 유지됐거든요. 근데 40만 명대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국가적 난제라고 다 생각을 하고 엄청난 예산도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 18년, 19년에는 30만 명대로 팍팍 떨어졌고 2020년에 드디어 27만 2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재앙 수준이거든요. 2003년, 4년, 5년, 6년 그때부터 저출산 문제들이 국가적 난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자는 싸우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치명적인 과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출산 외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 있습니다. 연금개혁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은 이 586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연금을 갖다가 받는데 이 사람들은 100만 명 내외 태어났거든요. 근데 결국은 연금이라는 거는 젊은 세대하고 노년 세대의 어떤 사회적 연대인데 연대를 하려고 그래도 이 지금 30만 명 정도도 안 태어나는 사람들이 100만 명대 태어나는 사람들 그것도 연금이 굉장히 후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후합니다. 이게 그거를 갖다가 벌어서 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대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자는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는커녕 공공부문 81만 개다 그래가지고요 더 늘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좀 몸부림이라도 쳤어요. 근데 이자가 막았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이 새끼는. 그뿐만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먼 지방의 지방 발전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라지는 어떤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이 막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개혁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초중고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대학이 심각합니다. 지금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경제개혁 문제, 사법개혁 문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정치개혁 문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국제 사기꾼 됐습니다. 이 자식. 원전 에너지 문제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치명적인 국가적 난제치고 성과 바라지 않겠습니다. 무능하니까. 그런데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고 개혁하려고 하는 신용도 안 합니다. 이제는. 여태까지 모든 어떤 정부들은요 임기 말이 되면요 그동안 국가적인 어떤 자기의 역사적인 치적이 될 어떤 그런 사업들에 보통 집중을 합니다. 이제는 그것도 안 합니다. 당장 선거를 갖다가 선거에 좀 유리할 거다 그래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같은 이직거리를 갖다가 하는 놈입니다. 이제는. 저는 전두환 정권 때 감옥 한 번 갔고 노태우 정권 때 감옥을 한 번 갔습니다. 그때 지금은 동부구치소라 그러는데 옛날에 성동구치소였습니다. 성동구치소에서 제가 창틀을 잡고 그때 5.18 당시에 이 광주 시민들이 외쳤다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뭐냐?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그때 제가 그 구호를 갖다가 외치면서 창틀을 잡고 빵투를 갖다가 이런 빵투라 그럽니다. 그걸 했는데 저는 전두환에 대한 어떤 분노가 100이라면은 문재인에 대한 분노는 1억입니다. 1억. 전두환은 집권 과정에서는 그래도 잔인무도했습니다만은 집권 이후에는 나름대로 국가 경영의 어떤 기본과 원칙을 비교적 지켰습니다. 국민 통합하라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하려고 했고요. 여태까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예산 동결 조치도 했고요. 물가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일 외교도 굉장히 슬기롭게 했습니다.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 1986년에서 88년입니다. 그 당군 일의 최대 호황 있지 않습니까? 그 외적 조건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외적 조건이 있을 때 내부적
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준비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권 과정은 잔인무도했고 저를 갖다가 사실상 감옥을 2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라고 생각이 달랐어도, 그런데 문재인은 집권하고 나서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갖다가 말아먹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역사상 가장 유능한 간첩 100명 1000명 합친 것보다도 이자가 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자가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간첩보다 1000배 1000배 대한민국의 국민민복을 해하는 인간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이런 자한테 지금 지방선거 총선을 갖다가 연거푸 계속적으로 갖다 바쳤고요. 정말 야당의 책임이 정말로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니까 저런 어떤 그 민주 집권 여당의 이중대 노릇을 갖다가 또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바깥에 있는 제야 보수 이 정치 세력들이 그만큼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완전히 사분오열이고 오합지졸의 기리멸멸입니다. 이게. 각자 그냥 이 보수 대중을 갖다가 수십 수백 갈래로 쪼개가지고 전부 다 그냥 자기 그 회원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코인팔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국힘당이 이중된 노론하는 거고 그다음 민주당 일중된 노론하는 거고 그 위에 올라타서 이자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현재 말아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야 보수가 뭉쳐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 보수자유 우파 애국 세력이 바로 서면은 민주당이 딸려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못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